컴퓨팅 사고력은 무엇일까요? 1980년 미국의 시모어 페퍼트 교수가 처음 사용했고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면서 주어진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문제나 과업을 해결할 때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고 분석하고 자료의 일정한 경략을 파악하는 알고리즘 구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8년 카네기 멜론 대학의 지넷 윈 교수는 컴퓨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규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안을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련의 사고 과정을 Computational Thinking이라고 했습니다. 이 Computational Thinking은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할 기본 기능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의 형태로 전 세계 학교 교육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컴퓨팅 사고는 마치 읽기, 쓰기, 세마기와 같은 인간의 기본 문해 능력처럼 누구에게나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컴퓨팅 사고력은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료와 가정을 포함하여 어떠한 문제를 내가 다룰 수 있는 작은 것으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를 먼저 어떤 일부터 처리를 할 건지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복되거나 비슷한 것을 묶어서 편리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패턴을 찾습니다. 그 패턴을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상화합니다. 일의 순서를 정하는 모든 일련의 단계를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시키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로 한국과학재단에서 제시한 내용은요. 먼저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문제로 나누어 해결하는 과정인 분해를 거치고요. 패턴 인식은 문제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사한 패턴을 찾고 규칙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 예측을 위해 과거의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사한 기후 패턴을 찾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상화는요,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정보만 남기고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선도를 만들 때 실제 거리나 건물 정보를 생략하고 노선과 역 이름만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단계별 해결 절차를 설계하는 과정이 알고리즘인데요. 요리 레시피처럼 특정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미국 컴퓨터 과학 교사 협회, 미국 기술 교육 국제 모임에서 제시하는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앞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시한 거와 비슷한 맥락이고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먼저 주변의 문제를 관찰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의한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도출하고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또는 코드로 만들죠. 그리고 그 과정을 공유하는 선순환의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 영역과 요소를 살펴보면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기초학습 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와 문화이해, 진로 개발 능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앞서 얘기했던 미래 사회에 필요한 5C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미래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21세기 필요한 인재상을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 넘쳐나는 정보를 잘 분별하고 조직하고 학습하는 사람, 맞닥뜨린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며 창의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고 봉사하는 사람, 21세기에 필요한 인재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다 보면 사고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다른 교육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 코드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코드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 문제 분석 능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은 초중생이 문제 해결력이 20% 향상되고 논리적 사고력이 37%가 향상되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직업세계 재편에 의해서도 필요한데요. 실제로 코딩 교육을 통해서 개발자가 되기 위한 게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아니에요.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교육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력과 창의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인공지능이 코드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 없다, 코딩 교육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단순히 코딩 교육을 스킬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이 코딩 교육은 스킬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직업군에 가더라도 5C의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의하자면 컴퓨팅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에게 일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라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필요한 가르쳐야 하는 내용은 정보윤리와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컴퓨터 과학의 원리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언플러그드는 말 그대로 컴퓨터 없이 이 컴퓨터 과학 개념을 수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지넷 윙이 공개한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공유하도록 하고요. 언플러그드 활동 총 12개의 컴퓨터 과학 개념 을 아주 재미있게 학생들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꼭 재미있게 언플러그드 활동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양한 툴을 통해서 재미있게 이제 기초 개념을 알고리즘을 한번 공부할 수 있는데요. 엔트리라든지 스크래치라든지 코드.org, 라이트봇, 코더블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피지컬 컴퓨팅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곳에 센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현실의 값들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변화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피지컬 컴퓨팅이에요. 자, 언플러그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없이 컴퓨터 과학의 원리와 알고리즘을 학습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말합니다. 자, 컴퓨터가 필요 없습니다. 놀이를 통한 이론 학습입니다. 컴퓨터 과학을 이해하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위한 교육입니다.
언플러그드의 장점으로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컴퓨터 기기 없이 수업이 진행되므로 저비용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언플러그드 수업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놀이로만 끝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컴퓨팅까지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언플러그드 활동 분류에는 이진수, 이미지, 텍스트 압축, 에러 검출, 소리 표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자료는 나중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플러그드 수업 철학은 경쟁보다는 협동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주도적 배움이 일어나도록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도록 실생활과 의미 있는 활동이 있도록 구성해야 되고요. 딱딱한 공부가 아니라 놀이 형식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엔트리 미션이나 이런 기초 알고리즘 활동을 보면은 ORG나 라이트봇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데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미션들이 있거든요. 단계별 미션.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을 하면은 아이들이 순차 처리의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미션이나 code.org를 통해서 한번 아이들이 블록 코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해 보고요. 그리고 엔트리나 스크래치나 앱 인벤터를 통해서 재미있게 실제로 앱도 개발해보고 게임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피지컬 컴퓨팅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현실 세계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센서의 다양한 값을 받아들여서 인터랙티브 시스템, 그러니까 현실, 리얼월드와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나의 움직임에 따라서 센서가 반응하고 재미있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으로 많이 사용되는 아두이노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비트, 나중에 마이크로비트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엔트리봇, 카이스트 공학 스쿨에서 만든 엔트리봇을 또 사용했고요. 지금은 또 인공지능까지도 할 수 있는 파이썬으로 코드를 만들어서 잘 돌릴 수 있는 이 라즈베리 파이도 상당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학급에서 학생들하고 재미있게 이 마이크로 비트를 활용해서 코딩 수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비트 블럭이라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그 색종이 접은 종이 꽃 안에 전부 다 LED가 들어가 있어요. LED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 박수의 반응에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운드 센서가 있어가지고 소리에 반응해서 박수를 칠 때마다 다양한 꽃에 이 LED가 불이 밝히도록 만든 피지컬 컴퓨팅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학생들과 재미있게 수업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등학교 AI 교육 현황을 보시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2019년부터 초등 5, 6학년에 적용되었으며 실과 과목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포함됐습니다. 실과 과목은 생활과 기술, 가정과 생활, 기술과 혁신, 소프트웨어와 피지컬 컴퓨팅 4개 영역으로 구성됐으며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는 블록 코딩, 알고리즘 이해, 피지컬 컴퓨팅 등이 주요 학습 내용입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AI 교육이 추가되며 초등 소프트웨어 AI 교육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2024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이제 올해죠. 올해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26년, 2027년 이렇게 이제 교육이 확산되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교육 시간에 제가 이제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실습 위주의 내용보다는 좀 딱딱하게 이론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론은 사실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아주 재미있게 흥미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많이 연구하셔서 준비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코딩 교육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프트웨어 AI 교육 발전 방향에서 지금 보시면 초등학교는 이제 기존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으로 확대되고 중학교는 68시간 이상으로 늘립니다. 자, 그리고 교과 간 융합 교육도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GPT를 활용해서 뭐 동화책도 만들어 보고 영상도 제작해 볼 건데 그럴 때는 이제 국어 교과에 접목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AI 교육 현황 외국 사례를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에 제일 지금 중요한 거 지금 공유해 드렸어요. 자, 이 부분은 데이 오브 AI 꼭 들어가셔서 지금 여기에, 지금 커리큘럼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요. 교육자를 위해. 그래서 미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 AI 교육을 지금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을 하세요 하고 제시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꼭 관심을 갖고 들어가셔서 많은 자료를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은 2018년도부터 이제 2018년에 유치원부터 초, 중, 직업교육까지 망라하는 AI 교과서를 개발하고 시범 학교를 운영하여 중국 전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산하고 지금 2019년에는 AI와 교육에 대한 베이징 합의를 통해 AI 교육의 기본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엄청나게 큰 파동이 일은 딥시크 사태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 AI 교육의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빠르게 대응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지금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지금 이게 이제 2차 시인데요. 마지막 3차 시에는 이제 스크래치 실습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초, 중등학교 AI 교육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9년부터 초등 5, 6학년에 적용되었으며 실과 과목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포함됩니다. 실과 과목은 생활과 기술, 가정과 생활, 기술과 혁신, 소프트웨어와 피지컬 컴퓨팅 4개 영역으로 구성됐으며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는 블록 코딩, 알고리즘 이해, 피지컬 컴퓨팅이 주요 학습 내용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AI 교육이 추가되며 초등 소프트웨어 AI 교육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2024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이 적용되었고요. 올해인 2025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시행되고요. 내년 2026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2027년에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소프트웨어 AI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와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 시수 확대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 과목에서
소프트웨어 AI 교육 시간을 기존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중학교는 정보 과목의 수업 시간을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와 AI에 대한 기초 소양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 내용의 심화 및 다양화가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언플러그드 활동과 블록 코딩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고 AI의 기본 개념을 소개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컴퓨팅 사고 과정의 이해와 실생활 중심의 AI 윤리 교육 등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AI에 대한 심화된 학습을 제공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기존 정보 과목 외에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등의 진로 선택 과목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심화 학습을 지원합니다. 교육 간 융합 교육 및 매체 활용 능력도 강화됩니다. 국어 교과의 매체 영역을 신설하여 다양한 매체 활용 능력을 함양하고 다른 교과와의 융합 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 AI 교육의 효과를 높입니다. 다음은 초, 중등학교 AI 교육 현황 외국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American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와 미국 컴퓨터 교사 협회인 Computer Science Teachers Association이 연합해 AI for K-12 사이트를 개설하고 초, 중등 학생 대상의 AI 교육을 위한 5가지 빅 아이디어를 포함해 다양한 교재와 온라인 강의 등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사이트를 클릭하면은 Day of AI라고 MIT에서 같이 참여해서 만든 커리큘럼인데요. 여기 보면 AI Literacy Foundation이라고 나오죠. AI 교육에 대해서 5세부터 해서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쭉 커리큘럼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은 이게 지금 2025년에도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새로운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세계의 인공지능을 이끄는 나라에서 AI 교육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시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연구를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살펴보고 선생님들도 교육 방향을 설계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무료로 지금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외에는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2018년에 유치원부터 초, 중등 교육, 직업 교육까지 망라하는 AI 교과서를 개발하고 시범 학교를 운영하여 중국 전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산하고 2019년에는 AI와 교육에 대한 베이징 합의를 통해 AI 교육의 기본 틀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초에 딥시크가 전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중국에서 딥시크를 발표하면서 AI GPT와 성능이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 거기에 들어간 칩은 절약해서 저비용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출렁거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많이 성장한 데에는 정보통신 나라로 방향을 세우고 거기에 한 몫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IT에서 인프라라든지 그런 게 전혀 뒤떨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세계의 선진국에 가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호주라든지 그런 쪽은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사용이 좀 범용화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벌써 90년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호주에 이제 제가 도서관에 방문해서 느낀 점인데 호주에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를 다루고 계세요. 그런데 컴퓨터를 얼마나 능숙하게 잘 다루시는지 저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컴퓨터가 일상화되었구나.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활 속에
네이티브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미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기본 교육, 기본 생활 속에서 이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원리를 공부하거나 지금 퍼져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관심을 쏟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은 2020년부터 초등교육에서부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고등학교에서 데이터 과학과 AI 관련한 프로그래밍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인도 등 여러 국가들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AI 중심 교육으로 재편하여 AI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